안녕하세요. 비즈니스 AI 랩 최종 발표를 맡은 유영철입니다. 저희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실험하는 랩입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한 LLM 모델의 감성 분석 성능 테스트로 설정했습니다. 감성 분석은 고객 피드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맞춤형 마케팅을 준비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저희는 해당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아내고 비즈니스 환경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자의 감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핵심 과제인 감성 분석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중간 발표의 내용을 간단하게 리마인드하고 이후 크게 3번의 테스트를 통해 진행된 연구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의의와 한계점을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향후 연구할 수 있는 방향까지 설정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부 업체와 협력하며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서 아쉽게도 보안 문제상 지금은 바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현장 발표에서는 자유롭게 얘기가 가능하니까요.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현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성 분석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발표 때 보고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자면 감성 분석이란 텍스트에 담긴 정서를 파악해서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구글에서 개발한 버트라는 모델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LLM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최신 모델인 GPT-4-5를 도입해서 기존과 성능이나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마존 쇼핑 리뷰 IMDb라는 해외 사이트의 영화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했고 제시된 표에 보이듯이 80% 후반대의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버트와는 달리 GPT 모델은 다소 부족한 성능이 나왔었습니다. 기대했던 수준에 비해선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중간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돌아봤고요. 우선 저희가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너무 단순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이때 당시에는 비용 문제상 GPT의 일반 채팅 버전을 사용했었는데 이 방식에선 데이터를 소량으로 입력할 때와 대량으로 입력할 때 성능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중간 발표 이후에는 파이썬 코딩으로 GPT를 API 방식으로 불러와서 데이터를 소량으로 입력할 때하고 같은 수준의 성능을 얻어내고 여기에 프롬프트를 세부적으로 설계해서 성능을 높여나갔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특화된 배치 API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대신 절반의 비용이 사용되어서 저희 연구에 가장 맞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차 테스트에선 프롬프트를 설명 방식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하고 총 8개의 초기 프롬프트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IMDb 리뷰 데이터를 100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결과값은 0 아니면 1의 이진값으로 출력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때는 프롬프트 1번, 3번, 7번, 8번에서 숫자가 아닌 결과값이 나오는 바람에 정답률도 굉장히 낮게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2차 테스트에선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원하던 대로 결과가 이진수로 출력되도록 만들어야 했고요. 테스트용 데이터셋도 조금 더 다양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셋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너럴 프롬프트들이 그 이름처럼 골고루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는 정답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나온 데이터셋도 있지만 이들은 제외하고 IMDb, 아마존, 트립어드바이저, 트위터 이렇게 4개를 타당성 있는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답률을 비교하기에 100개의 테스트 값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또 프롬프트의 설계도 조금 더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기준으로 이를 세분화할 수 있는 6가지 차원을 구상하고 각각의 예시들까지 총 18가지의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도 IMDb를 한정하는 대신 크기를 10배로 늘려서 총 1000개의 테스트 값을 사용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18가지 프롬프트를 모두 테스트해서 차원별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예시들을 하나씩 찾아냈고요. 이렇게 살아남은 6가지를 조합해서
각각이 포함되고 제외되는 경우까지 합치면 총 64가지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테스트 데이터셋은 여전히 1000개였으니까 총 64,000번을 테스트한 셈입니다. 테스트 결과 12번 조합이 가장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비판적인 어조를 주의하고 데이터셋의 출처와 그 예시들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95.5%의 정확도도 기본 프롬프트의 93.2%나 버트가 보여준 80% 후반대에 비하면 확실히 개선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간 발표 때와 비교하면 GPT의 성능이 크게 끌어올려졌고 그러면서도 배치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포함해 API를 사용한 모든 테스트에서 비용이 3달러를 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고요. 지금은 모든 조합의 성능을 확인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적의 프롬프트 하나로 확정하기만 한다면 실제 감성 분석 과정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하긴 했습니다. 배치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원래도 느린데 한 번에 입력 가능한 토큰의 개수가 제한되면서 저희가 파일을 하나하나 분할해야 했고 그래서 테스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프롬프트를 구상할 때 기준으로 총 2400개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시간이나 비용 문제상 1차적으로 걸러내고 총 64가지의 조합만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찾아낸 프롬프트가 가능한 최적의 조합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프롬프트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론 자체를 고민하였고 결론적으로 제네틱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전 알고리즘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지만 저희가 기존 진행한 방식과 자동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직관적인 이미지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선 조합 가능한 모든 프롬프트 중에서 최초의 100가지를 랜덤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1세대라고 붙이고요. 다음에는 GPT API를 이용해서 앞선 테스트에서처럼 각각의 성능을 측정하고 민맥스 스케일링과 룰레틴 알고리즘을 거치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프롬프트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전자 알고리즘 고유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수한 프롬프트 위주로 분화해서 새로운 100가지 조합을 완성하고 이를 다음 세대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렇게 한 개의 세대를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고 분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지 않고도 우수한 프롬프트를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제네틱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와 앞에서 보여드렸던 1세대 프롬프트를 수출하는 과정이고요. 보시면 프롬프트의 차원과 종류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계산 결과 총 21만 6천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3차 테스트의 2,400개에 비하면 100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스케일링과 가중치 부여,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정확도 그래프도 포함해서 각 세대별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에서 모두 보여드리기엔 코드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발표 자료를 통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도 정리해 두었고요. 이렇게 비즈니스랩 발표는 마무리되지만 저희의 연구는 끝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